뵙겠습니다. 아유, 남자분도 오셨어, 오늘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유, 명희도 어서와. 아이리의 요리거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시즌 2가 돼서 벌써 또 두 번째, 13화네요. 오늘도 멀리서들 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요리를 간단한 거 두 가지 해볼게요. 지난번에도 한식을 했는데, 지난번에 먹었던 것 중에서 이렇게 광고편으로 나간 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먹었던 것 중에서 맛있었던 게 우리 그 간고등어로 조림한 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호박볶음. 호박인데 그냥 이런 그 비닐에 쌓인 그런 호박 말고 노지 호박이라고 그러죠. 그 여름에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바깥에서 햇빛 보고 자란 거. 그 잘라보면 벌써 끈적끈적한 진이 나오는 거. 진짜 기운 주는 그 노지 호박 그거 그게 새우젓으로. 호박 그 누런 호박 아니야, 누런 호박 아니고 그냥 파란 거. 호박. 보여주세요. 이런 거. 아 이런 거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아, 아. 그리고 이제 요것도 호박 중에 또 다르죠. 노지에서 자란 거. 이걸로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호박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우면 여름 끝날 때까지 이거는 안 떨어뜨리고 먹을 수밖에 없어. 깜짝 놀라게 맛있는 거야 진짜.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을 드리는데 저게 애호박이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애호박이라 그러지. 이렇게 생긴 걸 애호박이라고 하더라고. 아, 이걸 근데 애호박이라 해요? 애호박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그 전에 여름에 아닌 것 때 살 때는 비닐에 이렇게 쫙 붙어져 있어. 이렇게 그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자란 거거든. 근데 요거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이거는 노지, 그러니까 바깥에서 햇빛 보고 자란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잘 따내보면 벌써 진이 그 끈적끈적한 진이 나온다고. 너 진짜 유식해진다 이거. 저기 그렇지 않니? 이건 처음 봐요. 이건 또 그거 봐. 너 처음 보는 식자재. 이거는 지금 조금 덜 익은 것 같지만 이것도 맛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로 더 노랗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뭐 하나에 500원씩 막 이렇게밖에 안 해요. 500원, 1000원밖에 안 하니까 이제 보면 이제 계속 사게 돼요. 하는 것도 간단하고, 그리고 제가 해 먹던 식으로 간단하게 할 거고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이게 어제 저녁에 절여놓은 거예요. 진짜 맛있거든요. 어. 어머니가 맨날 해주시죠. 네, 어머니 어디세요? 원주인데 아, 네, 저희도 농사를 할아버지가 지셔가지고 직접 노지에서 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건강한 이유가 뚱뚱했어도 건강했던 이유가 이렇게 음식을 좀 제때 잘 찾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프진 않았었거든요. 뚱뚱했었어도 보기가 유해서 그랬지 괜찮았어. 그래갖고 이렇게 와. 이걸 하여튼 여름 내도 안 떨어뜨리고 먹었어요. 오늘 지금 재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간고등어라고 고등어가 이게 그 절여놓은 거. 염장에 절여놓은 거. 그래서 여름에 같은 때는 여름에는 음식을 좀 간간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땀도 많이 흘리고 그다음에 음식을 간간하게 먹어도 물을 먹어서 다 염분을 배출하니까 짭짤하게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운을 쓰거든요. 제가 고향이 충남 홍성이라는 데예요. 근데 그 옆에 광천 옆이거든. 그래갖고 새우젓 옆이라 음식마다 다 새우젓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새우젓에 익숙해요. 아팠을 때도 뭐 이렇게 소화 안 되고 아프면 새우젓국이라 그래갖고 쌀뜨물에다 새우젓국 끓이면은 또 그거 마시면 소화 잘 되고 그렇게 해서 해갖고 제 음식에 새우젓을 많이 써요. 근데 정말 좋아요. 여름에 음식 염분을 보충하는 걸로는 이렇게 새우젓 그런 거 좋죠. 그리고 이제 메뉴는 그렇게 두 가지 할 거예요. 간고등어. 그래서 간고등어도 내가 네 마리를 한꺼번에 하면 또 조리하기가 어려울까봐 두 마리씩 하느라고. 근데 두 마리 해놓으면 우리 오늘 먹기가 부족할까봐 두 마리 먼저 해놓은 거예요. 간고등어는 한 손을 사면 한 손이라는 게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손질하는 것도 보여줄게요. 아, 두 마리가 한 손이에요? 이것도 못 사. 한 손으로 사. 그래갖고 두 개가 하나로 돼 있어서 두 개 가지면 우리 못 먹잖아. 부족하잖아. 그래갖고 두 마리를 미리 했고 두 마리 하는 거 보여줄게. 저 고등어는 진짜 약간 그동안 먹었던 고등어랑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고등어가 구워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근데 많이 못 먹지. 생먹 오른다 그러나?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그리고 하여튼 금방 질리잖아요. 퍽퍽해가지고. 퍽퍽해서.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데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그 아무래도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이제 그 건강한 재료만 넣고선 맛은 조금씩 다 떨어져요. 맛있는 거 넣는 거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리법을 다 이렇게 조금씩 다 바꾸는 중이에요. 그 와중에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저요? 네. 아유, 나날이 이게 그 카메라 마사지라고 그랬잖아요. 카메라 마사지를 해서 그런가 보죠. 앞치마는
앞치마 이거 처음에 이분이 보내주신 거 때 바로 했는데 그 영상에서 잘렸나 봐요. 임소윤 씨라는 분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보여주세요. 그려가지고 이렇게 너무 만들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네. 그림 같아요. 그 앞치마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내가 정성껏 화장했어요. 너무 예쁘지 않니? 네, 누가 꽃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이 들어서 이게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꽃으로 살 수가 있어요. 건강해지고 점점 밝아지면. 고등어가 시간이 걸린다는 것보다도 고등어를 하면 한 조리 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고등어 먼저 앉혀놓고 그다음에 이제 호박을 잴게요. 고등어는 또 제 고등어 또 처음 봤다 그럴까봐 또 손질부터 해야 돼. 아니 의외로 모르는 식자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간고등어가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고등어라고 하는 생선입니다. 근데 간고등어인데 제가 이걸 뭘까지 해놨냐면 간고등어가 잘못하면 이제 어쨌든 생선이니까 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배우기를 쌀뜨물로 한번 씻어요. 깨끗이. 그럼 뽀독하거든. 뭐 씻을 때 팁이 있어요, 근데? 씻을 때 팁은 뭐냐면 그냥 골고루 씻는 거야. 그리고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내가 그 갭스식 그 책 같은 걸 보면서 알게 된 거는 이 머리 안 버려요. 그래서 같이 먹을 때는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같이 우러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머리 안 버리고 한번 해볼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보통 저는 이제 쿠팡에서 시키는데 직접 이제 시장에서 구매를 할 때는 어떤 걸 보고 사는 게 좋아요? 그냥 간고등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고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주는 대로 받아야지 이미 된 거를 막 부적거리고 그러거든요. 네. 그 진상 손님이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절인 거는 네. 다 거기서 거긴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어떤 건 더 짜게 절여져 있고 어떤 건 좀 덜 짜게 절여 있어요. 근데 원래 간고등어는 우리가 냉장고 없을 때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동을 하려면 그냥 하면 상하니까. 그래갖고 바닷가하고 좀 멀리 사는 쪽에서 내륙 쪽에서 주로 이제 간고등어를 먹지. 조기 이런 거. 안동 같은 데서 안동 먹죠. 같은 왜냐면은 저 생고등어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염장을 해서 와서 먹는데 옛날엔 짭짤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냉장고가 생기고 또 냉동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 염분이 적어요. 그래서 간고등어 조림할 때 제가 소금을 넣어요. 오히려. 그래서 너무 싱거우면 이거 비려요. 그래서 음식이 너무 싱겁지 않게 드셔보도록 하세요. 간신히 싱겁게 먹고 있는데 나 때문에 다시 짜게 먹는다고. 그리고 또 질문 뭐 있어요? 에리님은 어디 사세요, 보통? 저는 시장 가서 사요. 시장을 가서 맨날 이렇게 깽깽 들고 와요. 이거는 뭐냐면 깻잎순. 깻잎순을 다들 알긴 하는데 먹을 줄 잘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시즌2 첫 화했는데 에리님이 오랫동안 이제 참았다. 쉬어서 그런지 지난번에 요리를 한 10개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시식을 10개 했어요, 아마. 그래 미안해. 근데 내가 오늘 굉장히 자제했다 내가. 이게 뭐냐면 깻잎순을 이것도 가서 예고편이고 괜찮으면 하려고. 왜냐면 이거를 뭐 해서 데치고 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씻어서 넣고 뚜껑만 닫아놓고 볶은 거라. 이거는 진짜 요리 초보들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다 아는 맛이겠지만 한번 드셔보시라고. 요즘 바지락철이라 바지락만 넣고 들깨가루만 넣은 거예요. 오, 바지락. 바지락이 그 있구나. 두 개 들어간 거. 바지락철 코스코에서 하나씩 사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씩 사서. 아, 바지락을 코스트코에서? 코스트코 내 생바지락 요새 국산 사서 딱 껍질 까서 해놓은 거 있어. 그거 사다가 짝짝 소분해서 얼려놓고 이제 볶음밥 지난주에 갔던 거 볶음밥도 해먹고 이런 것도 뭐 아무거나 다 묻은 볶음에다 바지락 넣으면 되거든요. 전도 부쳐 먹어도 되고 동그랑땡 때. 냉동된 거기서 조개. 살 때는 냉동은 아니야. 아, 그래요? 근데 와서 냉동을 해야지 양이 많으니까. 꽤 냄새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노지 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지. 그러니까 지금 막 깨가 바깥에서 나와서 이건 막 처치곤란인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막 다 훑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봉지 이만큼에 1,000원씩이야. 밥 먹고 싶다. 이게 2,000원어치야. 한 접시 다 먹을 수 있을 것 한세 같아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맛있지 않아요? 저 담량을 많이 줄였는데 와, 밥이 이런 거가 그게 문제가 안 있어. 되겠네요. 그게 문제가 있어. 그래. 그런 거 다지. 밤양이 문제가 있는 거지. 아, 그래서 진짜 내가 맛있다. 맛있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엄마들이 쭉 해주면 이게 맛있었냐고. 어. 아니었잖아. 어때? 이게 이렇게 맛있다고? 감칠맛이 폭발하는데 거의. 와. 그러니까 그게 조미료 없이 감칠맛 그러니까. 나는 그 핵산이 바지락이에요. 조개, 바지락 때문에. 들기름, 조개 들기름. 색상. 바지락 살. 그러니까 바지락 껍질에서
옛날에 우리가 다 가스에 드세요. 요새는 깨끗이 가스 해감까지 해서 딱 해서 한 팩에 놓고 그것도 비싸지 않게 파르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또 놀라운 건 이게 다 아보카도유로 볶은 거야. 이 아보카도유가 나 요새 매력에 빠진 거예요. 왜냐면 아보카도유 옛날 식용유 같은 거 들고 올 땐 되도록이면 조금씩 하고 그랬었는데 식용유를 아예 안 쓰니까 아보카도유를 먹으면은 아보카도를 막 먹는 느낌 있죠. 맛이 풍부해져요. 이 아보카도 엑스트라 버진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 이거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름에 먹는 이제 멸치인데 멸치도 이게 멸치가 설탕하고 물엿 덩어리거든요 사실은. 설탕하고 물엿을 넣어야지 또 그렇게 먹고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설탕하고 물엿을 안 넣고 이렇게 음식을 이제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이걸로 배 먼저 불리고. 배고프면 막 욕 나오거든. 빨리 안 끝나면. 맛있어서 하나요. 맛있어서 하나? 한 번 더 먹고 싶었는데. 아, 근데 설탕을 안 넣었는데 달아요. 알룰로스 넣었어요. 근데 그 물엿이나 그런 걸 안 넣기 때문에 먹고 가스 안 차요. 저는 정확하거든. 먹어보고 가스 차면 영 나거든. 별거는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멸치볶음면 이렇게 먹어도 되잖아. 원래 설탕하고 물엿 들어서 끈적하고 윤기 나게 해갖고 마지막에 이렇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받치거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원래 멸치가. 근데 그렇게 안 했어. 오늘 이미 작정하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니야 작정 안 했어. 이렇게만 했어. 지난주에 10개. 멸치 고유의 맛이 확 느껴지는 그러니까. 게 원래 볶음 먹으면 단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와 이거는 그 멸치 생선 맛이 너무 그리고 이게 다 영양이야. 다 먹어도 되는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맛있는 게 그 양념 전통적인 양념들이 원래 멸치 맛을 약간 덮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양념 맛을 먹잖아. 달달하고 고소하고 그 맛으로 거의 튀기다시피 기름에 튀기다시피 맞아요. 해갖고 설탕을 물려라고 마지막에 딱 도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멸치 무침. 이거는 그 왕멸치를 가지고 무친 거야. 그 젓국에다가 저기 액젓하고. 근데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다음번엔 반찬 특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매주 이렇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매주 뭘 해든 내가 와 멸치 짱 크다.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잠깐 수액이 필요한 반찬이야. 똥을 머리 똥을 따고 이렇게 저기 머리 따고. 맛있다. 이건 진짜 맛있는 반찬. 맨밥에 이거 먹으면 그냥 쓰러지는.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놓고 그냥 끝내. 그러다 마녀수프 한 번씩 해 먹고 토마토 해 먹고 마파두부 해 먹고. 그럼 시즌 2도 그냥 끝내지지 않겠니? 이거 맥주 마셔야 돼. 맥주도 그래. 어때? 괜찮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찬이 근데 이게 그 기존에 내가 만드던 거에서 방식을 완전히 바꾼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식용유하고 이게 설탕이랑 물엿이 엄청 들어가는 반찬인데 그걸 빼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알룰로스만 넣는 거지. 그것도 다음 주에 하자고. 이게 매력적인 게 어릴 때 사실 생각해보면 집에 항상 있는 반찬이잖아요. 이거. 그렇지. 어머니께서 이제 집에서 냉장고에서 꺼내라 먹으라 하면 이 멸치 항상 있었고 그다음에 뭐 콩 잡아냈거나 김 꺼내 먹거나. 근데 그 반찬을 계속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서 하게 되면 이제 그거 의미가 새로워지고 또 내가 하면 또 다르거든. 안 버리거든. 엄마가 한 건 대충 먹다가 그렇지만 이거 내가 해서 먹어보면 근데 이걸 내가 지금 이거는 내가 욕심껏 해서 이걸 2배 분량을 한 거고 내가 할 때 레시피를 해서 이걸 반으로 하게 되면 완성도가 훨씬 높아져. 훨씬 바삭. 그리고 이거 어제 해놓은 거라 이렇게 좀 눅눅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싹해서 완성도 있게 먹으면 진짜 쓰러질 거야 이거. 내가 오늘 이걸 먹으면 실망할 텐데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다음 주에는 아마 진짜 제대로 딱 바싹하게 해서 반으로 해서 딱 하면은 고수의 여유. 아유 야 그것만 했겠니? 내가 오늘 두부찌개 됐는데 이거는 두부찌개는 이거 볼래? 여기까지 딱 할게 내가 진짜 예림이 오늘따라 어깨뽕이 더 올라가네. 엄청 잘난 척하지. 이게 뭐냐면은 여기까지 우리 친정 아버지가 서울에 오시면은 그 아버지 친구분을 이제 만나러 오면 항상 이제 우리 집으로 오셨거든.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아버지 친구분 이제 우리 집으로 오셔서 그러면은 아버지 뭐 좀 해드릴까 그러면은 그거 해줘 두부찌개. 100번이면 100번 다 해달라는 게 저거거든요. 그래서 저 두부찌개는 정말 맛있어요. 저건 감동인데 근데 이제 뺄 거를 빼니까 맛있는 걸 여러 개 빼니까 맛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부족한 채로 그래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그래도 왜 바쁘시나 했어요. 아니 난 제 눈치 보는 거야. 스님 이런 식으로 하면 메인이 감춰지는데요. 이래서 내가 눈치 보느냐고 얼른 덮었지. 근데 궁금할 거 아니야, 그렇지? 맛있겠다. 이거 먹고 싶어요. 그래도 먹어봐야지. 다음 주에 이제 이 중에서 골라서 메뉴 하면 되겠죠?
대부분 이런 거에 식용유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여기 식용유 안 들어간 거니까 잡수. 라드유. 라드. 좀 얼마 전에 샀는데 네. 아 라드유 신세계야. 여기 몇 병째 먹고 있어. 먹을수록 살 빠지는. 마녀스프 누가 먹을수록 살 빠진다니까 여기서 개구라라고 그러는데 진짜 진짜 빠져요. 그건 그래요? 왜냐면 포만감 때문에 다른 걸 못 먹거든. 그래요, 맞아. 진짜 그렇거든. 맙소사. 그래서 여름에 그냥 찌개 한다 그러면 이거 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아주 간단해요 저것도. 재료도 두부하고 뭐 호박 같은 거 하느라고 두부하고 양파, 새우젓. 새우젓. 고기. 내가 좋아하는 새우젓. 오늘은 그 간고등어 조림하고 그 호박 노지 호박 볶음이라 그럴게요. 그걸 할 건데 지금 이제 그 간고등어 조림부터 하려면 간고등어는 고등어 한 손, 그 다음에 양파 그러니까 1개에서 1개 반 정도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고 다시마 물을 썼는데 맹물 버도 돼요. 저는 옛날엔 쌀뜨물을 먹거든요. 쌀뜨물을 버도 되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또 탄수고 하니까 그 다시마 물을 붓고 그다음에 마늘, 생강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맛술을 안 쓰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 화이트 와인으로 쓰니까 괜찮아요. 화이트 와인이 그 어쨌든 그 역할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화이트 와인을 쓰게 돼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양파 하나를 그냥 듬성듬성 썰으세요. 양파 큼직한 거 하나 듬성듬성 썰고 그 다음에 얘를 썰 건데 지느러미는 음식이 지저분해지니까 요건 잘라주는 거예요. 겉에 요거 하고 생선도 자꾸 만져버릇 하면 안 징그러워요. 괜찮아. 이뻐 아주. 이렇게 갖고 요거 머리를 잘라서 이걸 버리지 말고 같이 졸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고 요거를 반만 썰고요. 저 타이거 무늬가 선명한 게 좋은 거라고 그렇지 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거 그 노르웨이산이 더 맛있어요. 국산보다. 저 비린내 안 나요. 이렇게 해도 되나? 사실이야. 안 뻑뻑하고 안 뻑뻑해요. 솔직히 좋다. 양파를 밑에 좀 깔아요. 양파 깔고 고등어를 이제 올려요. 이게 등이랑 배랑 올리는 게 다 차이가 있나요? 저 가끔. 왜냐면 양념을 내가 여기다 올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이제 흘러지니까 이렇게 놓고. 안쪽 면이 위로 가게. 왜냐면 여기다 양념을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갈 거야 이제. 이런 종류 요리는 또 새롭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간마늘이 2숟갈인데 이건 자막으로도 나갈 거예요. 근데 그 간마늘을 이렇게 묻혀야 돼요. 네 이렇게 마늘은 많이 들어가면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우 진짜 요새 또 마늘 살 때잖아. 아주 내 눈 꼭 감고 다니라고 마늘 사다가 막 쟁여놓을까봐 내가 아주 안 쳐다보려고. 마늘이 막 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생강은 이제 한 티 갖고 나눴을 거예요. 생강이 들어가야 또 깊은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넣어도 돼. 어차피 흩어지거든. 생강 넣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내가 요거를 한 숟갈을 여기다가 담아 놓은 건데 그 전에 와인 2숟갈을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맛술 쓰던 자리죠. 네. 맛술에 맛있는 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맛술에 맛있는 거 많이 들어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2개 반씩 담았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2개를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춧가루만 이게 고춧가루는 내가 2분의 1 라지티 2분의 1 라지티 했거든. 네. 그건 코스코에서 사는 화이트 와인인데 그거 좋더라고. 향이 벌써 올라오네요. 술향. 네. 생선 요리에 화이트 와인 곁들여 마시면 잘 어울린다 하더라고요. 글쎄,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못했지. 나 당연히 맛술만 썼으니까 그랬는데 다 괜찮더라고. 그리고 어차피 끓이다 보면 그 향은 날아가고.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이제 뭘 넣냐면은 양파를 올리고 썰다 남은 거를 올리고 그다음에 대파 한 대를 이제 쓸어서 올리면 이제 근사해요. 무는 철이 지났어요? 무? 네. 아니 무는 뭐 사실사실 먹지. 근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가을도 겨울도 하고는 또 틀리죠 느낌이. 무 먹고 싶어요? 아니요, 보통은 고등어 저 조림이나 할 때 무를 많이 깔잖아요. 무 깔면 시간이 걸리는데 아. 우리 왜 알배추 있지? 알배추 절여놓은 거 그거 깔면 진짜 맛있어요. 알배추 깔아놓거나 아니면 고사리 고사리 불린 거 깔면 오. 진짜 맛있어요. 오.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너무 절차가 복잡하잖아. 그런 게 없으면 못하는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왔는데 그 모밀국수가 있어서 그걸 모밀을 끓여주려고 했더니 아무 재료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보니까 냉동실에 오징어 있길래 그 모밀국수에 오징어 넣는 것도 아니거든 사실. 근데 뭐 내 맘이지. 그래갖고 그걸 넣은 거예요. 넣고 모밀국수를 해서 줬거든.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 아, 에리야, 내가 모밀국수 너무 해먹고 싶은데 오징어를 지금 못 사갖고. 그러니까 이게, 야, 그 원래 오징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 보면,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이제 알배추를 넣거나 고사리를 넣으면, 그거 없잖아. 그러니까 양파 갖고 그냥 기본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물을 붓는데 물을 부어도 돼요. 200ml 들어갈 거예요. 물을 넣는데 저는 다시마 물을 항상 내서 쓰는데 이것도 내가 조심스러울 필요가 없이 습관을 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하려고. 다시마 표고 육수 다 찢어졌네요. 냉동실에서. 이거는 아주 쉬워요. 이거는 이게 딱 한 번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냐면 미안해. 이것도 설명해줘야 돼. 왜냐면 거의 도라에몽인데 이거? 여기. 네, 내가 이렇게 해주니 이게 다시마하고 표고하고 나는 요새 엊그제 남해에서 멸치를 가져서 똥을 발랐길래 이렇게 담가 놓잖아요. 그럼 담가 놓으면 이렇게 진이 쭉 나와요. 그러면 이걸 끓기 시작하면 한 20분만 끓이면 이거 가져가면 개도 안 먹어요. 가우로 다 빠져서. 불어나서. 근데 처음부터 물에 안 우리고 1시간을 끓여도 그 멸치 먹어보면 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내가 이렇게 해갖고 옛날에 이거 멸치 남은 거랑 이런 거를 쭉 가지고서 우리 시골집에 바둑이 주라고 가져갔더니 엄마가 그래. 얘 이렇게 하더니 다 그냥 가더라요. 아예 걔도 안 먹어요.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싹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끓여놓은 거를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얼려놓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여기다가 나 멸치 국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죠? 두부면 같은 거로.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 키친콘 거, 그 다음에 우동찌유하고 우리 어간장만 넣으면 진짜 맛있는 멸치국수가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누구는 맹물 먹고 누구는 평생 다시마물 먹고 바다에서 제일 기운 좋은 다시마, 땅에서 제일 기운 좋은 표고 그렇게 만나서 우리 몸을 살린다고 믿고 드셔요. 저는 그렇게 믿고 먹거든요. 200만 넣으면 돼요. $200만 넣었으면 이제 끝났고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먹으니까 좀 심심해갖고 요 소금 2분의 1 스몰티 내가 레시피에 적어놨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솔솔 뿌렸어요. 이거 싱거우면 비려요. 싱거우면 맛없어요. 그러면 이 물이 밑에 조금밖에 안 깔려갖고 걱정되죠. 그래도 이제 다 그대로 다 거기서 양파에서 물이 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끓이면 돼요. 근데 이게 대부분 보면은 너무 밑에 깔려서 이게 탈까봐 물을 넉넉히 넣으면 나중에 한강돼요. 근데 비린 거는 잘못하면 좀 약간 칼칼해야지 맛있거든요. 이거 하나, 2개 정도? 고추? 이렇게 그 몇 개에 따라서 이렇게 넣고 이제 끓이면 이제 끝났어요. 얘는 끝났어요. 고추 한두 개 정도? 고추 한두 개, 몇 개에 따라서 애들 먹을 때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됐고요. 얘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애호박 볶음 할게요. 이게 끝이에요? 네. 와, 이렇게 쉽다고? 이거는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대신, 타이머 좀 재보자. 한번 20분 끓여볼까? 20분 정도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네. 대충 시간을 좀 알게. 그리고 이제 얘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끝. 그 다음에 이제 호박 볶음 하는데, 호박은 이것도 지금 요리라고 하기 참 미안하다. 그냥 썰어서 절여놓으면 되는데 다 씻은 거예요? 씻어놓은 거야? 이거보다 더 둥근 게 더 맛있어요. 둥근 게 지금 아직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먹은 거 동그란 거였거든. 또 네. 이번에는 없더라고. 약간 두툼하게 썰었어요. 너무 가늘면 다 곤죽되니까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서 호박 하나에 새우젓 하나 정도. 싱거우면 나중에 소금 좀 넣으면 되니까.
하얗게 올라오는 이런 진이 네.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왜냐면 진짜 이게 얘네 생명력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어떤 사람은 알면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진이 많긴 많은가 봐요. 칼에 계속 그치. 달라붙네요. 그죠? 완전히.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뭐 애호박이랑 다르네. 달라요. 그렇게 하우스에서 안 자란 거랑 달라붙는데. 안 달라. 그 하우스 거랑 많이 다르죠. 근데 이거는 막 나중에 농사 짓는 사람은 막 따가라 할 정도로 많아지는 거거든. 저희 집도 여름마다 그 처치곤란이라서 다 퍼줘요. 어. 네. 해 먹어. 할아버지가 저 안 해먹어봤는데 해먹어봐야겠다. 아니 이게 뭐 또 절차가 복잡하고 뭐 메뉴 저거가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면은 뭐가 성가신데 이거하고 맞아. 노지 그 깻잎수는 진짜 대박 아니야? 씻어서 뚜껑 있는 데에다 넣고 불 킨다 끝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 호박 하나에 이제 양파 한 반 개 정도가 좋아요. 양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호박 하나에 양파 반 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반 정도. 사실 그것도 뭐 기준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한 거지. 겸이 인스타 이거 올라오겠네. 까만 그릇에 이제 애호박 볶음입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 이렇게 해갖고 새우젓 이게 내가 2개 하려고 2숟갈 꺼내놓은 거거든요. 새우젓 2숟갈 2개 넣어서 2숟갈 냈어요. 그럼 대략 맞더라고. 그다음에 마늘 2숟갈 다 썼네. 하나 꺼낼게요. 내가 알기로 새우젓도 되게 품질 차이가 크다고 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비싼 거 사세요. 비싼 거. 비싼데 비싼 거. 왜냐면 새우젓 쓰면 비싼 것을 사면 좋다. 왜냐면 그게 다 값 차이를 하는 거거든. 과일도 싼 거랑 비싼 거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 진짜. 근데 그게 하나를 먹고 똘똘한 거 하나 먹는 게 낫지. 막 그 자지장 막 발라가면서 여러 개 먹는 것보다. 근데 특히 이런 식자재 같은 거는 하나 사놓으면 새우젓은 좋은 거죠. 그리고 새우젓에 조미료 많이 들어간 거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담가 먹고도 그랬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조미료 또 먹는 거지 뭐. 이렇게 갖고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까 재놓은 게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절여서 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금방 하게 되면 이게 새우젓 염분으로 이게 삼투압으로 호박이 수분이 빠져서 이렇게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방 해도 돼요. 금방 해도 되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부서지지. 안 부서지진 않지.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게 이거예요. 얼마나 절여야 돼요? 전날 해놓고 자요. 전날 해놓고 밖에다 넣는 그냥 나는 이게 실온에다 놓고 간 물이 거거든요. 진짜 많이 생겼어. 이렇게 되면 왜냐면 이렇게 하면서 감자조림도 이렇게 소금에서 절여놓는 거예요. 살짝. 그러면 감자가 안 부서지거든. 신기하다. 제가 그 이번 주에 연어회를 계속 해먹고 있거든요.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레시피를 하려고. 근데 연어도 진짜 처음에 소금으로 굵은 소금 발라놓고 쫀득하지. 30분 하고 나면 다시마 하면. 완전 쫀득해지고 식감도 좋아지고. 그리고 다시마 싸놓으면 또 끝내주는데. 근데 이게 모든 또 채소도 이렇네요. 채소는 내가 그랬잖아. 채소는 소금이라고. 채소는 소금을 만나야 힘 빼고 부드러워진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먹는 건데 그 수분은 또 없애는 게 아니라 먹는 거잖아.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에다가 그 아보카도 넣고 볶다가 그냥 저거만 넣고 그냥 뚜껑 닫아 놓을 거예요. 물 안 넣고. 이거 이렇게 잘게 안 썰어도 돼요. 썰어놓은 데 있어서 이렇게 쓴 거고요. 그냥 굵직굵직하게 썰어준다는 거죠? 굵직굵직하게 어차피 다 황제도 없어지거든. 이렇게 넣고 이제 아보카도를 내가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나는 차선으로 아보카도를 썼거든. 왜냐 올리브유는 냄새가 너무 싫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걸 썼는데 맛이 풍부해져요. 그리고 아보카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더 이렇게 고급지게 만든다고 그러나? 그렇게 만들더라고.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버진만 쓰죠. 예. 아보카도는 오일은 공부가 하나 들어와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보카도 공부하셔도 될 것 해야 같아.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보카도 오일은 아보카도를 못 사더라고요. 왜냐면 아보카도 가짜 되게 많아요. 아보카도 나도 한번 샀다가 가짜여갖고 발이 버린 적이 있거든요. 아보카도가 그래서 몇 가지 브랜드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뭐 아직 검증된 건 뭐 3개 정도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보카도가 가짜가 많아요. 와서 보면 내가 봤을 때 누가 보니까 카놀라 위에다가 뭐 대충 섞어놓은 거야. 그런 거 많아요. 저는 이제 코스트코에서 사는 거는 확실하더라고. 벌써 색깔부터가 틀려요. 딱 향이 틀리거든. 어떤 근데, 거예요? 응? 어떤 거예요? 이 브랜드인데 이건 확실해. 얘가 냄새 나는 거예요?
너무 나는 이게 얘가 근데 음식을 하고 나면 음식하고 딱딱 궁합이 맞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호박에다가 이렇게 무향. 이게 무향이냐? 아보카도 엄청난 냄새 나는데? 여기선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나지? 네, 얘가 고소하네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따른 겁니다. 아보카도에다가 이렇게 넣고 원래 내가 들기름으로 볶았었거든요. 네. 근데 들기름은 마지막에만 불러도 되고요. 이게 다른 점이 이게 높으니까 이거 아보카도를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넣고 이거 볶다가 그 호박을 다 부으면 끝인데 어떡하니? 빨리 먹어야죠.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간단한데 늘 해먹을 수 있는 거니까.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색깔만 이쁜 게 아니라 얘가 아주 황홀하지.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 얼마나 끓여야 돼? 이제 이거 보세요. 보면서 이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익어가면 중간에 위아래만 한번 넣어주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글자글 끓잖아요. 불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 물을 좀 위로 한 번씩 떠주세요. 물이 많이 생겼네요. 많이 벌써 생겼죠? 그러면서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찜게도 쪄도 돼. 옛날에 쪘어. 이렇게 물로 잘박하게 안 하고 이게 찌는 거를 그냥 냄비에다 직화한 거고, 원래 그 찜기 있지. 네. 그 인스턴트 팟 같은 찜기에다가 이렇게 양념 한 채로 그래도 되겠다. 넣고 딱 쪄버려.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10분. 10분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10분 넣고 바로 김 빼야 돼. 그럴 것 같네. 그러면 그러면 흐물흐물해질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간고등어라 그게 흐물해지는 않거든. 이거 해봐야겠다. 인스턴트 팟에다 찜기에다 넣고 딱 10분 하면 되더라. 근데 이걸 진짜 인스턴트 팟에 하면 너무 충격적일 것 같은데? 이것도 더군다나 이것도 다 되지. 어, 이것도 볶음으로 하다가 이거야말로 흐물흐물해지는 거니까. 네. 볶음으로 해놓고 인스턴트 팟으로 5분에서 10분 하고 안 되면 한 번 더 하면 되지. 그럼 끝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이제 칼칼하라고 이제 저기 빨간 걸 조금 나중에 넣어도 돼요. 고추요. 고추. 그리고 청고추 넣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꽈리고추 남은 게 있으면 꽈리고추 좀 넣어도 되고. 뭐 마늘 편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즘 생마늘 사서 편으로 해서 그 간마늘 하지 말고 할 때 그 파 볶을 때 그 간마늘 말고 생마늘 편 슬라이스 한 거를 같이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걸로 그냥 먹기 아쉬운 분들은 그 소고기 양지 슬라이스 된 거 있잖아요. 뭐든지. 소고기 얼마든지 볶음 맨날 하는 했었잖아요. 오이랑. 거지. 그렇지. 그것처럼 볶아도 되겠다. 그렇지. 대략 얼마 정도 볶아요? 보자고 시간을. 그래서 내가 이것도 어저께 시간 재는 거 실패해갖고 지금 약간 20분 타이머 해놓고 보고 있거든. 근데 얘도 생각보다 거의 쪄지는 거기라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 그런데 약한 불에 푹 하면 훨씬 더 깊은 맛이 우러나지. 그래서 빨리 조리는 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불 빨리 끄지 말고 약한 불에 뭉근히 끓이는 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그럼 원래는 저거 요리할 때 저기다가 뭐 미원 같은 거 넣는 거예요? 넣지. 미원도 넣고 무슨 뭐 맛술도 넣고 뭐 막 그런 거 식용유 넣고 막 이러지. 그래서 맛있는 거구나. 감칠맛이. 이렇게. 감칠맛이 쫙쫙 붙지. 그럼 이제 밥 2그릇 먹고 이제 가스가 이렇게 차는 거잖아. 그래도 맛있게 먹었었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빼고 한번 하니까 내가 먹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사 먹으려면 맛있긴 한데 이렇게 맞아요. 거기는 그렇게 있죠. 돼서 집에 가서 해 먹지 싶으면 맞아요. 이제 고등어 사들고 오는 거지. 빨간 고등어 조리만 봤었어가지고 되게 지금 궁금해요. 음. 원래 보통 빨갛고 맞아요. 파는 게 설탕 많이 넣어가지고 양념. 달리고 막 그래, 양념이잖아요. 양념장. 근데 그래서 지금 아유, 그럴까? 궁금하면 먹어보면 되지. 뭐 걱정이.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어떻게 궁금하면 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제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왜냐면 딴 데는 맨날 시식하더니 왜 오늘은 이렇게 애끼실까 그럴 거 아니야. 형님 잘하신다. 어차피 우리가 다 먹을 거니까. 이렇게 간간한 게. 아유, 별 말씀을요. 이런 거 주면서 엄청 이렇게 잘난 척 해보기는 또. 뼈는 거기 뒤에 휴지 있으니까 이거 바르세요. 저희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 그 빨간 양념에 먹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담백하고 저는 원래 약간 고등어 비린 맛을 좋아해서 먹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안 비린 것도 맛있습니다. 가는 중간에 그 고등어가 어느 정도 간이 염지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면서 옆에 국물을 살짝 떠먹어 보시면서 싱거우면 소금을 좀 더 넣으면 돼요. 처음에 반 스푼으로 시작했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저기 하게 하려면은 후추를 좀 뿌려 놓으면 더 이렇게
약간 이국적인 맛이 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이제 익히면 되고요. 간을 한번 볼게요. 표정에서 끝나셨네요. 끝났어. 포장했어.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벌써 익히면 되고 너무 센 불에는 안 해도 되고 점점 줄여주면 되고 얘도 제가 이제 여기다도 뭐 설탕 넣고 다 막 그래요. 이거 할 때도. 근데 아무것도 안 넣어도 어떡하니? 이렇게 어쩜 이럴 수가 있니? 그래서 빨간 고추만 조금 넣으면 더 개운하게 되겠어.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제 들기름, 호박은 들기름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호박은 마늘, 새우젓, 들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거 더 뭉그러져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잊어버리고 진짜 이거 앉혀놓고 샤워하면 돼요. 아침에. 그러면은 그 대신 이렇게 절여놓은 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저거 가지고 바로 해도 되긴 되죠. 근데 훨씬 이게 그 퀄리티도 있고 이렇게 호박을 집었을 때 안 끊어지죠. 들기름 통기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 원래는 내가 이거를 들기름으로 볶았거든. 근데 이제 생압착을 쓰면서 그걸 되도록이면 열을 안 넣고 하느라고. 저도 이거 뚜껑으로 뜨는 거 보고 따라해요. 아니 이게 맨날 다들 이 너무 뚜껑 편해요. 뜨는 게 너무 대부분 어. 저 어마어마한 완전 팁, 팁. 팁인가 봐. 그러니까 이게 살든 버릇이 다 나오는 거야. 속일 수 없이. 요거부터 한잔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나중에 식어도 국물이 젤라틴처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온 물이 딱 젤라틴처럼 딱 굳은데 이건 물이 우리 다시마 표본물이잖아요. 이게 국물도 하나도 안 비리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드시라고. 국물도 조금씩 드려볼게. 왜냐면 동시에 드셔보시면 돼요. 국물이 비리지 않은지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하나도 안 비려요. 비리진 않은데 진짜 고등어 맛이 이거구나. 비린 게 아니라. 비린 맛이 고등어 맛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냥 진짜 고소해요. 진짜 고소해요. 간이나 식감은 어때요? 간은 짭조름해. 밥을 약간 간간해야 돼요. 살이 쫄깃쫄깃. 그러니까 이게 생물을 이렇게 그냥 끓였으면 비린 맛도 그렇고 부서지고 식감이 이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 간이 돼 있는 고등어 염장돼 있다 보니까 살도 그대로 그냥 결 따라 다 느껴지고 식감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이거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구나. 맵지가 않네 그렇게. 아이들 먹을 때는 이렇게 빨간 고추를 좀 빼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이런 거 먹여버릇 해야 돼요. 이런 거 진짜 먹여버릇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냉장고에다 넣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딱 젤라틴처럼 젤리 돼요. 국물이 딱 젤리가 된다. 이게 콜라겐인가요? 콜라겐이죠. 완전 여기서 다 우러나는 콜라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다시마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전자레인지 데워도 하나도 안 비려요. 그게 놀랍지. 왜냐면 처음엔 맛있어도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면 변하잖아요. 근데 조미료가 안 들어가면 화학 조미료가 안 들어가면 왜 우리 김치도 하나로마트 같은 데서 시식할 때 막 엄청 맛있잖아요. 그럼 사들고 와서 냉장고 넣었다 그 다음날 먹으려면 그 맛 안 나잖아. 근데 그게 온도가 바뀌면서 그 화학 조미료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왜냐면 집에서 이렇게 조미료 없이 담근 건 냉장고 들어갔다 나와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것도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국물채 해서 렌즈에다가 전자레인지에다 딱 1, 2분 데워갖고 한 끼씩 먹으면 좋아요. 근데 방금 고등어에만 집중을 하다가 국물만 따로 마셨는데 국물이 진짜 맛있네요. 그러니까 원래 다시마 국물도 맛있는데 거기서 고등어랑 이렇게 야채가 나오니까 그냥 육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마늘 육수, 생강 육수,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와인이 들어가서 맛술 대신에 와인이 들어가서 약간 더 양파랑 같이 단맛도 좀 나서 그 먹기 나쁘지 않고. 약간 밥 비벼 먹고 싶은 국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등어 자반고등어를 밥 비벼 먹는 이상하잖아.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밥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먹고 마지막에 싹싹 긁어 먹게 돼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갈 때 같은 때 반찬 여름 반찬으로 참 좋아요. 이거 하고 이거 호박하고.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더 맛있어요. 차가우면은 차가우면 더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네.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옛날에 반찬 가게 됐나 봐.
응? 이렇게 쓰이려고. 응? 얼마나 유용하니. 너무 좋다. 반찬이 아니라 약간 요리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하고 맛 자체가. 밥에 비벼 먹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일반 애호박은 그냥 맥맛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고구마 같아요, 식감이. 이거 비주얼 너무 예쁘다. 약간 심야 식당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일본에 거기서 밥 먹는 느낌. 알지. 주는 대로 먹는 거. 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딱 와서 이제 그렇지. 모여가지고 맞아. 너무 재밌어 그거. 별것도 아닌 음식 나. 심야식당 우리 만화도 시리즈로 다 있다 지금. 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지금 1,000원어치거든? 진짜 근데 너무 맛있어요. 뭐지? 진짜 맛있어. 1,000원어치. 이 진액 부분이 맛이 엄청 그러니까 진하네요. 이거를 진액을 먹어버릇하면 우리가 와. 이렇게 해서 기운 쓰는 진짜 사람하고 같겠니? 와, 진짜 맛있다, 진심의 이거. 표정이 올라온. 이거 애기들 진짜 어린 애기들 밥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밥을 죽처럼 약간 해서 이 호박이랑 같이 주면 될 것 같아. 비벼 먹고. 고추만 빼고 다. 이제 애만 나오면 되겠다. 애만 나면 돼. 사소한 게 없네. 다 있는데 애만 없잖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거 맛있다. 하나 알면? 이거 진짜 알고 맛있다. 모르고의 차이거든. 근데 지금 자기 나이에 이렇게 이걸 알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나가는 호박이 예사를 안 보이지. 그리고 호박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호박 나오고 깻잎순 나오고 그럼 행복해지는 거지.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하나, 둘, 셋.